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3월 11일장이죠. 지금 펄어비스 62,7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어제 캔들을 보시면 윗골이 이런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주주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HTS 끄지도 못하면서 마우스는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어제 그렇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결과적으로 빠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 우리가 지금 매도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기준을 보면서 지금 흐름이 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 사실 개미들이 공포를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에게는 매집의 기회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결과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러면서 새로운 상승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펄어비스 주주분들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 펄어비스 보시면 노란색 선 3일선과 주황색 선 5일선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초록색 기준으로 해서 21선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하락 추세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캔들 굉장히 크게 달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 교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아직까지도 초록색 선 위에 있으면서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초록색 선 21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펄어비스는요, 추세 붕괴가 아니라 추세를 조정하는 주장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매수를 보이면서 어제만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매도량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외인들은 지금 4만 5천 주 이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자, 외인들이 던진다고 해서 우리가 사지 말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흔히 손바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손바뀜 대부분 상승 추세 중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차트는 속일 수 있더라도 자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모습들이 펄어비스에 나오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업의 재료를 봐야 되겠죠. 펄어비스 국내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게임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트리플 A급 오픈월드 게임으로 콘솔과 PC 시장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대형 오픈월드 게임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핵심 성장 카드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는 모습은 지금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우연으로 보입니까? 차트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의 움직임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 흐름을 만들기 위한 눌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위 1%의 주주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로 인해서 매도를 누른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 끝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눈에 보이는 차트만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주체 세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이렇게 외인 창고로 물량을 흔들면서 뉴스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차트로 공포를 만들면서 매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진짜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펄어비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주체 세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가능성이 높은 가격은 결과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세력의 설계가 깨지고, 설계가 깨지면 일찍이 타점을 끝내버리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구간 간절하신 분들,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펄어비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한 진짜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분들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같은 구간, 기회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단기선들이 지금 21선 위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 21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21선이 결과적으로 주체가 지금 가격을 갖고 있는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선 사이에서 주가의 눌림을 만들고 21선을 토대로 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과거에도 한번 볼까요? 과거에도 보시면 21선 기준으로 해서 등락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선들의 가격을 끌어올렸을 때 대시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펄어비스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제가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평선, 이 21선을 기준으로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대시세를 한번 다시 터뜨리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분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런 자금을 통해로 비중을 토대로 물량을 떠넘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펄어비스 단순한 게임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임 산업들은 단순 콘텐츠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좀 변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콘솔 시장, PC 시장은 앞으로 동시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트리플 A급, 이런 오픈월드 게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의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엘들링, 젤다, 발더스케이트 이런 같은 게임들의 유인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은 대형 오픈월드 게임 중심으로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붉은 사막이라는 거죠. 자, 이 게임은 지금 차세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대형 오픈월드 RPG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펄어비스 검은 사막이라는 강력한 IP를 좀 보유하고 있죠. 지금 글로벌에서 계속 꾸준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검은 사막인데 붉은 사막까지 성공을 다시 연이어 한다면 펄어비스 기업같이 완전하게 다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펄어비스 단순한 게임사가 아니라 차세대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작이 발표가 됐을 때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은 충분하게 상승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나오고 신작이 발표 이후에 한번 흔들림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의 흔들림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고 나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건 신작이 나와봐야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 타점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위에 010-2472-6550으로 펄어비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보는 타점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